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막자고 버텼다가는 그 전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 좋겠으나 만약 아니라면 이 사건이 2016년 11월 4일 날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었던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예. 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태풍이 지금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배추값이 지금 한 통에 지금 8,400원, 800원 좀 이러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네. 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MBC하고 뉴스타파에서 뭐 또 뭐 보도를 냈어요.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제가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제가 이거 해결을 하느라고 지금. 아니 뭐 2차 뭐 조작기에 뭐 파일이 뭐 나왔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미 올 4월에 그 재판 공판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다 나온 얘기고 월간조선하고 이런 데서 다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마치 전혀 몰랐던 것 같이 뉴스타파하고 MBC가 또 뭐 새로 특종 발굴한 것 같이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언론들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왜 그 보도를 합니까? 예? 아니 뭐 지나가서 이미 다 얘기됐던 거를 마치 다시 우려내면서 무슨 사골 곰탕도 아니고 어? 한번 끓여 먹었으면 됐지 그거를 뭐 몇 번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2차 조작식이라고 하는 그 10월 달에 그 이모 씨라는 또 그 브로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 사건에 그 브로커가 3명이 있다고. 이모 씨가 둘이 있고 김 씨가 하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2010년 1월 달에 그 주가 뭐 팔아달라고 했던 그 이모 씨가 아닙니다. 지금 그 2차 시기에 이모 씨라는 사람은 투자 자문회사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재판 중에 이제 검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신 그 사무실 그 파일, 그 엑셀 파일 중에 김건희 여사 그 있었다. 그 알고 있었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알고는 있는데 왜 그게 들어가 거기에 있었는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계좌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권오수 회장이 부탁한 계좌들 중에 그 계좌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밑에 애들이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당신 그거 가지고 주가 조작에 쓴 거 아니냐 뭐 관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이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김건희 여사 그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 그냥 딱 한 번 팔아줬을 뿐이다. 그것도 권오수 회장이 그거 팔으라고 해서 팔았다. 근데 그거 싸게 사서 싸뒀던 건데 그거 저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팔은 거다. 응?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거 이익 실현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4월 달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MBC하고 지금 뉴스타파에서 무슨 뭐 특종 발굴한 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언론이 그러면 언론의 양심은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 재판 자체가 권오수 회장하고 관련자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 죄를 일부 인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MBC하고 뉴스타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16일 날. 역시 그 해명을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재판 중이라서 좀 조심스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여사 이 문제는 권 회장, 권오수 회장의 1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예상대로 이거 무죄로 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2012년에 그 서울중앙지검하고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에서 한번 다 훑었던 내용입니다. 사안이에요.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을 시세를 뭐 조정을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는 거는요. 2012년에 이미 그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심리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에서도 권오수 회장을 불러갖고 그자 금감원에서 불러서 조사를 다 했는데 그 뭐 문제가 없다고 다 결론이 났던 건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 주가 조작이 그 시세 조종 혐의들이 만약에 지금 같이 그때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그때
그 주가 조작으로 이게 다 입건이 되고 수사가 돼서 결과가 나왔겠죠. 왜 그때는 주가 조작이 매매 심리에서 벌써 수치자 조정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 검사를 누가 했냐? 이 분석을 누가 했냐? 이거 검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그거 분석 못 해요. 시세정 뭐 종가를 어떻게 관여하고 뭐 허수주면 이거 다 검찰관들이 못 합니다. 그거 다 못하고 누가 하느냐?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했는데 그때 이상 거래가 있긴 있었으나 그게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들어갔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 혐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도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엮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자, 그래서 일단 뉴스타파하고 MBC는 그런 식으로 좀 호들갑 떨지 마라. 이미 다 보도됐던 거 재탕 끓여 먹으면서 사골곰탕 끓여 먹으면서 마치 자기들 특종보도한 것 같이 하는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제가 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은 제가 볼 때 살아 있어요. 이슈가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을 못하니까 결론을 못 내리니까 이유는 왜? 이유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사를 지휘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기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약속을 했고 지금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은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다. 추미애 전 장관이 훈령으로다가 이거는 검찰총장 이거는 저기 개입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못한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주가 조작의 이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땡땡이라는 그 계좌에 이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가장 매매 계좌냐 아니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 계좌들의 실명주를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데 이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난 문재인의 검찰에서 이거를 김건희 여사 부분을 기소를 못한 겁니다. 이거를. 그 이제 정치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쇼를 한번 하려고 소환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소환 불응하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으로 때려서 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같이 해버리든가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해버리면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만약 했다가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면요. 이 검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한민국 조직에서 아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검사들이 자신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엮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MBC하고 뉴스타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이 뻥카 보도를 계속 날리는데 이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먹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판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1심 심리가 선고가 나는 걸 제가 볼 때는 12월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올 11월 4일 날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연합을 해서 민중총 걸기 대회를 합니다. 11월 4일 날. 이거 2016년에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당시에 뭐 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퇴진하라 뭐 난리를 치고 경찰차 때려 엎고 뭐 깨 부수고 그 와중에 그 백남기라는 그 농민이 뭐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고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결과가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1심 재판이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은 한 12월 연말이나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이 서로 손을 잡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황건적법 만들어서 이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이제 10월 달부터 장외투쟁을 벌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들 파업 시위하고 시민단체를 나오고 이래서 11월 4일 날은 총 걸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 체포조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더구나 만약에 그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는 고첩이라든지 불순분자들이 지령을 받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슈가 된 이 총걸기 대회에서 만약 분신이라도 했다 자기들이 분신이라도 하고 두세 명이서 뭐 연쇄 분신을 한다. 김건희 처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분위기 아주 그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거를 뭐 거부하기보다는 좋다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박범계 전 장관이 얼마나 어떻게 그런 권리남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담당 검사들이 어떻게 무리한 수사를 했는가도 같이 밝히자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김을 좀 빼다가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뭐 제가 볼 때 100% 무죄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무죄 나오면 그때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막자고 버텼다가는 그 전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 좋겠으나 만약 아니라면 이 사건이 2016년 11월 4일 날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었던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 와중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대한 민주당과 연대한 민주노총에 의해서 대규모의 이 폭동 집회가 일어나면서 김건희 여사 체포조 같은 그런 것들이 뜨고 그 다음에 연쇄 분신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방송에 동의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MBC나 뉴스타파에 맞서서 제가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게 격려와 후원을 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